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 부경 경마 경주 예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경마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마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예상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미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 부경 경마의 특징은 부진마가 다수 출전한 경주이지만 혼전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특히 인기마들이 주로 특정 기수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주나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기승을 잘하는 기수가 말을 타주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기수에게는 맥빠지는 하루가 될 수도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늘 인기마가 들어오는 것이 경마는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기수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경주부터 예상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별정A 루키원 경주입니다. 아직까지는 2세 신마이기 때문에 데뷔전을 갖는 말들도 있고 데뷔전을 치른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행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은 완성도 면에서 부족한 말들이지만 앞으로 더 뛰어줄 말들이 보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 같고요. 편성 자체는 8마리 출전이기 때문에 단촐한 편성입니다. 일단 3번 투투 와일드싱, 그리고 5번 반지의 기적, 그리고 8번 대호 평정이 앞선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번 이터널 히어로, 그리고 6번 드림 스텔스, 그리고 7번 신바람 길이 선입권에서 경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8번 대호 평정이 지난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 경쟁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한 발이 늦었던 경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단독 선행도 가능할 편성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8번 대호 평정이 선행마 중에서는 조금 앞서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5번 반지의 기적이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조교에서 해피리치하고 경합을 하는데 발걸음은 좀 더 앞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몸 상태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8번 대호 평정과 5번 반지의 기적의 선행 경쟁이 마지막까지 좀 치열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번 투투 와일드싱은 좀 무너지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지만 기승을 하지만 선행 경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번 반지의 기적과 8번 대호 평정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이는데 후미권에서 올라올 7번 신바람길 지난번 데뷔전에서 늑발을 했고요. 약간 바깥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들어와서도 발걸음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성재 기수가 채찍을 갖다 대니까 조금 사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물론 이번에는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안장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신바람 길이 추입 타이밍을 한번 나온다면 라스트 한 발도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번 드림 스텔스는 경주거리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자력 승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앞선에서 선행마들이 치열한 승부 후 다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로도 보고 있습니다. 마번 정리하겠습니다. 8번 대호평정, 5번 반지의 기적, 7번 신바람기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6번 드림 스텔스를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2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별정 C 3세 이하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은 3번 썬알파, 6번 판타스틱맨, 그리고 10번 크로너스, 그리고 11번 알파하트. 아마 이 4마리가 인기마가 될 것 같고요. 웬만한 경우라면 이 4마리 선에서 경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말들이 뒷심이 있거나 크게 두각을 낼 것 같은 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인기마 4마리 중에 어느 말이 들어올 것이냐는 좀 능력이 엇비슷해서 혼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3번 선알파는 늘 인기마였고 늘 외곽 게이트에서 경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안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이마필은 뒷심도 있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스타트입니다. 스타트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늑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계속 경주를 망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 이점을 좀 살려서 스타트가 살아난다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말로 보고 있고요. 6번 마 판타스틱맨은 데뷔전에서 인기 1위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말의 체형도 괜찮은데 뛰는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덤벙덤벙 뛰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데뷔전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밀고 나왔지만 앞말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좀 빼서 경주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외곽으로 빼서 경주 전개를 하니까 그만큼 힘의 손해를 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말입니다. 그리고 10번마 크로노스는 선입권 전개가 가능한 말입니다. 앞선 진행도 가능하고 뒤에서 올라오는 힘도 괜찮고 또 말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19조 김영관 마방의 말이기 때문에 비록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주에서 제일 능력상 앞서 보이는 말은 11번 알파하트입니다. 지난번 데뷔전에서는 1번 게이트 정우주 기수가 연속해서 기승을 했었는데 데뷔전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좀 힘든 경주를 했죠. 그러다가 직선주로 마지막 추이 타이밍에서 앞선이 막혀서 옆으로 빼는 바람에 시간 손해도 좀 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걸음은 굉장히 좋아서 사착을 하긴 했지만 착차가 없습니다. 1, 2, 3, 4등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주거리가 그 당시는 1200이었는데 1300으로 늘어났다. 경주거리가 늘어난 게 알파하트에게는 편성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인권 기수가 1경주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히는데 연속해서 입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편성으로 봤을 때는 11번 알파하트가 가장 좋은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말들 중에는 4번 노던 라이츠라든지 5번 플레임테일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크게 위협할 말들이 보이지는 않고요. 마번을 정리해보면 11번 알파하트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10번 크로노스와 3번 썬알파의 입상 관음권 마필로 보고 있고, 복병권으로는 6번 판타스틱맨을 보는데 이 말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잘 뛰면 1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꼴찌권에서도 놀 수가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제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정 A 3세 이상 경주입니다. 전체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능력들이 엇비슷해서 어느 말이 들어올지 모르는 혼전 경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산마 6군을 벗어나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런 경주는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경주가 될 것입니다. 일단 1번 가보투데이, 그리고 2번 어메이징걸, 3번 스팅, 4번 히트잭팟, 아마 이 정도 말들이 인기권이 될 것 같고요. 저는 9번 최강 큐피드까지 이렇게 5마리가 혼전을 벌이지 않을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일단 경주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있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뒷심도 갖춰야 하는 거리고요. 3세 말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할, 승군을 해야 할 말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진마로 빠지게 되는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경주는 1번 게이트에 가보투데이가 강하게 선행을 노려볼 거고요. 여기에 3번 스팅과 4번 히트잭팟 그리고 9번 최강 큐피드가 과연 선행으로 승부를 할지 아니면 선입전개를 할지 좀 궁금해지는 경주입니다. 아마 4코너에 들어서서 결승선 직선 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강한 선행마들은 없기 때문에 선행마의 버티기와 뒤에서 올라오는 선입형 추임마들의 막판 경쟁이 될 것이고요. 결승선 전까지 혼전이 될 경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피를 보면 1번 가보투데이는 이 편성에서는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 게이트에 2점까지 안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최상현 기수라든가 정호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엔 서승훈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선행을 치고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난번 경주에서는 선행권에서 뛰다가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면서 추월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는 그때에 비해 편성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1번이 선행권에서 버틸 가망이 있어 보이고요. 2번 어메이징걸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순발력이 안되면 뒷심을 보이고 순발력이 되면 뒷심이 부족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으로 가지 않고 선입으로 뒤에 딱 붙어서 갈 수 있다면 좋은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번 스팅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가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주 편성을 보면 미스터 퓨전이라든지 최강 헌터, 다이나믹 다 최근 경주에서 입상권에 들어왔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한 발을 노려볼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4번 히트잭팟은 아마 인기를 좀 끌 겁니다. 이번에 유현명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지난번 경주에서 기록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기록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량주로에서 뛴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렇게는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로미터가 이 경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은 9번 최강 큐피드입니다. 기수도 김철호 기수이고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라서 이 말을 중심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불리한데 이 말이 작년 12월에 주행검사 기록도 별로였고요. 데뷔 전에 앞선에 나가기는 했지만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완전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뒷심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주행검사에서는 순발력도 보여주고 뒷심도 보여줬어요.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교 상태를 보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병합 조교 시에도 다른 말들을 상당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수나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번을 정리하면은 9번 최강 큐피드, 1번 가보투데이, 3번 스팅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는 2번 어메이징걸을 추천해 보도록 합니다. 제4경주 국산마 유등급 1300m 별정시 3세 이상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죠. 9전 10전을 뛰는 동안에 별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말들이 총출동합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는 2번 달의 바다와 3번 희망의 소녀 이 두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늘 아쉬움을 주는 말이죠. 뒤에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뒷심도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못 오고 하는 아주 고문만 하는 말입니다. 일단 이 경주에서는 앞으로의 가망성이 좀 보이는 말이 1번마 포리마입니다. 지금까지 2전밖에 안 뛰었고 3세 안말이고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편성에서는 선행 강공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단독 선행도 가능해 보입니다. 게이트 이점도 있고 지난번 경주에서 게이트 이탈이 아니고 중속이 빨라서 선행을 잡았었는데 BK존이라든가 달기 이런 말들과 경합을 하다가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면서 아쉽게 3착을 했는데요. 이번 편성에서는 특별히 능력 있는 말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마 포리마를 단독 선행으로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말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아델 클래식입니다. 지난 경주 1400m 거리에서 2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많을 거고요. 역시 선행을 가는 말입니다. 근데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죠. 다시 말하면 1번마 포리마가 선행을 나가고 중간에 어느 말 한 마리가 붙어버리면 이 아델 클래식은 어쩔 수 없이 3선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코너를 돌 때 거리에 대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못 들어온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보여준 능력 상으로는 지난번 경주에서 2착을 하고 거리도 내려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개가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경주의 전개를 1번 말 포리마가 강하게 선행을 끌 거라고 바로미터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미터가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말은 8번 마 로열 캐슬입니다. 이 말은 지금 9번을 뛰는 동안 1, 2착은 없고 3착 한 번 겨우 들어온 말입니다. 그리고 순발력도 밋밋하고 추임력도 밋밋해요. 보여준 게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최근에 보면 좀 살아난 듯한 모습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월등하게 좋아진 건 아니고요. 최근의 조교 상태나 발걸음을 봤을 때 그래도 현구는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말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바로미터가 보기에는 부경 경주에서는 말을 제일 열심히 타고 있는 기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지고 여기서 아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번마 포리마의 뒤에 바짝 붙어서 차분히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8번 로열 캐슬을 기대를 해보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번을 정리하면요. 1번마 포리마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8번마 로열 캐슬의 선입본 전개 여기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아델 클래식은 보여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빼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1번, 8번, 11번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 복병권으로는 마지막 추입을 시도해볼 수 있는 2번 달의 바다 최은경 기수의 마지막 한 발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제5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정 A 3세 이상 안말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 7월 17일 4경주에서 경쟁을 펼쳤던 마필들이 리턴 매치를 벌이는 편성입니다. 3번 승리킨, 5번 세컨드 윈드, 그리고 11번 아침빛 등이 그 마필인데요. 그 경주와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3번 승리퀸이 11번 게이트에 불리함을 안고 선행을 못 갔었고요. 6번 게이트에 그 당시 6번 게이트의 아침빛이 빠른 순발력으로 선행 승부를 하였고 역시 게이트가 불리했던 세컨드 윈드가 선입권 전개 후 마지막에 아침빛을 넘어서면서 2착과 3착을 차지했던 경주였습니다. 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3번 승리킨이 비록 게이트의 이점은 있으나 이 마필은 앞선을 나가야 더 뛰어주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서도 순발력이 앞서 있는 11번 아침빛에게 선행의 자리를 내어줄 가망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10번 퀸 어플리트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기에 3번 승리킨이 쉽게 선행을 가기는 어려워 보여서 전개가 꼬일 가망이 높아 보입니다. 10번 퀸 어플리트는 순발력보다는 중속이 좋은 마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밀면서 선행을 강탈하는 유형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초반에 힘한 배가 관건이 됩니다. 지난 데뷔전에서는 출발 후에 판타스틱 보이와 접촉을 하면서 초반 탄력이 죽은 전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밀고 나와 선행권에서 경쟁을 하였으나 마지막까지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티림은 편성상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5번 세컨드 윈드, 10번 퀸 어플리트,
11번 아침빛의 3파전이 될 가망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바로미터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마필은 1번 그레이트 고입니다. 지금까지 3전을 뛰면서 보여준 걸음은 없습니다. 데뷔전에서 늑발을 하고 사착을 한 것이 최고의 성적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뒷심이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늘 출발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입니다. 특히나 기수가 최은경 기수여서 물론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지만 최은경 기수가 출발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필에게는 더 나아 보입니다. 만약에 앞선에서 선행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면 분명 한 번의 기회는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번을 정리하면 실전 배팅이라면 배당을 노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1번 그레이트고와 5번 세컨드 윈드 그리고 11번 아침빛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10번 퀸 오브 플리트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6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정이 3세 이상 암말 경주입니다. 능력이 엇비슷하지만 3번 한라누리가 순발력에서 앞서 있어 경주를 주도할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필을 중심으로 전개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빠른 순발력으로 앞선을 장악했던 3번 한라누리가 이번 경주에서도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강한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순발력이 있는 2번 마일 퀸이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경주 무서운 뒷심을 발휘한 5번 노던 드림이 그리고 끈끈함으로 뛰어주는 6번 달기가 막판 역전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네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는 듯 하여 이 선에서 경주가 마무리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마란 능력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는 1번 해피엔드의 전개가 좋아 보입니다. 이 마필은 뒷심은 좋으나 초반 순발력이 약해서 뒤에서 힘을 쓴 마필입니다. 따라서 앞선의 말들과 거리가 멀어지면 쉽게 경주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는 3번 한라누리가 경주의 흐름을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순발력이 빠른 마필은 없습니다. 물론 이번 마일 퀸이 어느 정도의 순발력은 있지만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다면 1번 해피엔드가 한 번의 기회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여준 능력으로는 이 편성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전개를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개를 정리하면 일단 3번 한라누리와 2번 마일 퀸의 선행 경합과 1번 해피엔드, 6번 달기의 선입 전개 그리고 5번 노던 드림의 막판 추입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해보면 3번 한라누리, 1번 해피윈드 그리고 5번 노던 드림을 입상 가능권 마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6번 달기를 보편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7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별정시 3세 이상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부진마 경주이면서 경주거리가 가장 어렵다는 1400m입니다. 순발력이 좋은 말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추임력이 좋은 말도 별로 안 보이는 경주입니다. 따라서 전개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마필들이 일단은 앞선에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보여진 순발력으로는 11번 랩터맨 그리고 6번 으뜸공주 그리고 8번 파이 블레이드 등이 앞선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번 마크스타, 4번 질주여행, 9번 트루 워리어 등이 선입권에서 호시탐탐 역전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선행마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결승선에서는 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편성의 경주에서는 결국 기수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이번 마크스타는 일단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마지막 뒷심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편성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하니스 기수가 기승한 5번 킹 오브 조이는 이번 편성이라면 선행승부를 할 수도 있고 선입으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인기마가 될 다실바 기수의 8번 파이블레이드는 이번 경주 편성상 가장 유리할 듯 보이고, 인기에 부응 못하고 있는 9번 트루워리어가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미터가 보는 마필은 11번 랩터맨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도 없고요. 향후가 크게 기대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꾸역꾸역 선행승부를 하지만 마지막 뒷심이 없어서 항상 무너지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휴양기간 동안 마필이 많이 좋아진 듯 합니다. 지난 주행심사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순발력도 보이고 뒷심까지도 보강이 된 듯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강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는 편성에서 비록 외곽 게이트이지만 선행 승부를 한다면 버틸 수도 있어 보이네요. 정리하겠습니다. 11번 랩터맨과 8번 파이블레이드 그리고 9번 투루 워리어를 입상 가능마로 보겠고요. 2번 마크스타를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8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핸디캡 레이팅 35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고 승분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여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5번 골든, 그리고 6번 꽃과 구름, 7번 아너퀸, 8번 해피 위치 등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들은 선행 1변도로 우승을 한 마필들입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선행을 잡고 마지막까지 버텨낸 경주들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마필의 능력이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우승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어느 정도 능력은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또한 그 외 마필 중에서도 전개에 이점이 있는 1번 VIP 킹, 그리고 선행력이 우수한 9번 배짱, 그리고 11번 파워 게이트 등도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기에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필을 압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VIP 킹은 솔직히 이제는 능력이 다 드러난 마필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에서 2착을 함으로써 형군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행 1변도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였기에 선의권에서 마지막 추입을 노린다면 전개의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연투를 하기에는 어려워 보여서 바로미터는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5번 골든, 지난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순발력 좋은 마필들과 경합을 벌이고도 마지막까지 끝걸음이 살아있는 마필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끈기는 있는 마필로 보이고 말 상태도 좋아 보여서 안고 가야 하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6번 꽃과 구름은 지난 경주 우승을 하였으나 비교적 편성도 약했고 선행 경합도 없었던 경주였습니다. 또한 이 마필이 약간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힘이 더 차야 할 듯 보입니다. 7번 아너키는 몸싸움에 약할 듯 보입니다. 지난 경주는 손쉬운 선행 후에 버티기가 가능해야 했지만 여유 있는 걸음은 아니었고, 또한 이번 경주는 편성상 선행 경합이 발생할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8번 해피위치는 선행력과 뒷심을 모두 보유한 마필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도 기대가 되는 마필이지만 현재 마필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수 변경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 보여준 능력으로는 한 발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번 배짱은 순발력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만
게이트가 외곽이라는 것이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빠른 순발력으로 앞선을 장악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인기면에서는 살짝 빗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주를 보시면 강한 편성에서 결승선 직선주로 탄력을 붙여 나와야 하는 순간에 반지의 매직, 맨 오브 더 매치와 접촉이 일어난다면 일어나면서 탄력이 줄어들어 결국 뒷선으로 밀린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선행 승부를 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11번 파워게이트는 일단 최외곽 게이트라는 단점과 이 마필의 주행 모습이 약간은 불안한 듯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힘이 덜 찬 듯 보입니다. 이번 경주는 입상 가능권의 마필들이 많은 혼전 경주입니다. 하지만 경주는 항상 순위가 정해지는 법입니다. 마번을 정리해보자면 입상 가능권으로는 9번 배짱과 5번 골든, 그리고 8번 해피 위치를 추천하고요. 복병권으로는 1번 VIP 킹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다소 의외의 선정이지만 결국 전개를 추리하고 마번을 결정하기에 전개가 꼬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믿고 가야 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제9경주, 이번 경주는 현군 부진마들의 혼전 경주로 보입니다. 물론 현군에 있기에는 아쉬운 마필들도 몇 도 보이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는 마필들입니다. 일단 2번 운봉사는 이 편성에서는 단독 선행도 가능해 보입니다. 게이트 이점도 있고 달리 순발력이 좋은 마필도 보이지 않기에 편한 선행을 나간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 편성입니다. 다만 지난 경주에서도 선행 승부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전 경주 선행으로 마지막까지 버텨둔 정동철 기수로 기수 변경을 하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 마필입니다. 후차권은 혼전으로 보이나 늘 한 발이 아쉬운 5번 남양승리, 그리고 계속해서 바닥 추입을 하면서 착순권에서 맴도는 7번 지터벅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이 경주는 이번 운봉산 이외에는 초반 빠른 마필이 없기에 지금까지 추입 타이밍이 늦어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들이 선전 가능한 편성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강자와의 경쟁에서도 자기 걸음은 내어준 4번 국민스타가 다실바 기수 안장으로 강력하게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마필 중에는 9번 알파킹 정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조교 상태가 별로인 듯 합니다. 다만 기수는 조금 무섭습니다. 마번 정리하겠습니다. 2번 운봉산, 5번 남양승리, 그리고 7번 치터벅을 입상 가능권으로 보고 있고요. 4번 국민스타를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10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결정비 레이팅 35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많은 경주입니다. 1번 파인의 꿈, 그리고 2번 돼지자랑, 그리고 3번 톱베스트, 그리고 4번 매직코스, 6번 모닝태양, 그리고 10번 센터포워드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기마 중에서 약점이 보이는 마필들이 있어서 일단 이 마필들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번 돼지자랑, 지난 경주 선행으로 마지막까지 버틴 마필입니다. 경주거리도 1600m에서 선행마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조건도 좋기 때문에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제가 지난 경주에서 강력 추천하였지만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행 경합이 발생할 경우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부담 중량이 2kg나 증가했기 때문에 끝걸음을 장담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센터포워드, 항상 끈끈함으로 뛰어주는 마필이고 앞선 진행 시 좀 더 뛰어주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는 앞선 전개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앞선을 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힘이 나오겠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앞선 전개가 힘들어 보여서 결국 힘만 쓰다가 결승선 직선 주로에서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주의 키포인트는 3번 톱베스트로 보입니다.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 선입 전개 시에 추입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다만 지난 경주에서 57kg라는 부담 중량이 다소 버거워 보였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도 부담 중량이 57kg이긴 하지만 한번 경험해 보았고 서승훈 기수가 재기승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마번을 정리하겠습니다. 3번 톱베스트, 1번 파인의 꿈, 4번 매직 코스를 입상 가능권으로 보고 있고요. 6번 모닝 태양을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11경주 국산마 4등급 1600m 별점 B 레이팅 50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결국 이런 편성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7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마도 경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90년대 7마리 출전 경주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런 편성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상은 해야 하기에 예상은 하겠지만 정말 이런 경주는 아무리 말이 보여도 절대로 베팅하시면 안 되는 경주입니다. 일단 경주 전개의 축은 1번 금화 카이로스입니다.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고 휴양 후 상태가 좋아진 마필입니다. 한 가지 단점은 최근 연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필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빠른 주기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혹사하면 과연 마필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후차권은 2번 전설의 보스, 4번 파이널 프런트, 5번 TGB, 7번 로즈블릿 등이 좋아 보이나 최근의 상승세와 컨디션으로는 2번 전설의 보스가 앞서 보입니다. 간단하게 예상하겠습니다. 추천마번은 1번 금화카이로스, 2번 전설의 보스, 5번 TGB, 7번 로즈블릿입니다. 7마리 출전하는데 4마리 추천이라서 참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베팅이 가능한 경주이고 문자를 발송한다면 1번, 2번 한 막권을 구매하던가 아니면 혹시 다른 말이 보인다면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추천할 경주입니다. 제12경주 국산마 4등급 1400m 핸디캡 레이팅 50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현군에서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기복마들의 한판 승부로 보여집니다. 인기마들은 있으나 그 인기마들의 능력이 엇비슷하여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일단 이 경주에서 전개의 축마는 4번 퓨처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죽의 2연승 후 승분전에서 강자를 만나 사착을 한 마필입니다.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 강자가 없는 편성으로 보여져 유현명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간다면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역시 선행마가 없어 앞선에서 전개를 해볼 이번 에코선은 비록 게이트의 이점은 있으나 경합을 이겨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즉 전개를 흐트려 놓을 마필이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어려워 보이고 외곽 8번 게이트에 타이틀 코드가 4번 퓨처킹과 마지막까지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결정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 9번 페르디도 로켓이 강력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번 캡틴 스텔스가 강자 없는 편성을 만나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것으로 보여져 결승선 직전까지 혼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번 정리하겠습니다. 4번 퓨처킹, 그리고 9번 페르디도 로켓, 그리고 10번 캡틴 스텔스를 입상 가능권으로 보고 있고요. 8번 타이틀 코드를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13경주 혼합 4등급 1400m 별점 B 레이팅 50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전체 9마리가 출전하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개에 충마가 있습니다. 4번 원더풀 피스. 비록 지난 루나스택스 경주에서 대상 경주에서는 참패를 했지만 상대가 약해진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성 자체가 강하지는 않기에 선행을 나간다면 견제할 마필이 별로 없기에 손쉬운 경주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퀸마블 이지 정도가 경합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원더풀 피스를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번 다이아몬드 마린, 8번 영광의 팩터, 9번 로사가 선입권에서 후차게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이트 이점이 있는 1번 다이아몬드 마린은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 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정력 부족으로 착순권에서 맴도는 마필이지만 지금까지 경쟁했던 편성이 강했던 마필입니다. 강편성에서도 비교적 선전을 하였기에 약해진 이번 편성에서는 첫 입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승훈 기수가 선행을 가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에 선행 경합에 휘말린다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간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4번 원더풀 피스, 1번 다이아몬드 마린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자기 걸음을 못 내고 있는 8번 영광의 팩터와 9번 로사가 편성의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앞서 선행 가능 마필로 소개해드린 6번 퀸마블 이지는 전개의 어려움으로 이번 경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해보면요. 4번 원더풀 피스, 1번 다이아몬드 마린, 8번 영광의 팩터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 9번 로사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14경주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레이팅 50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시크릿 레거시, 그리고 1번 한라황후, 그리고 7번 넓은 고울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선에서 마무리될 과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일단 3번 시크릿 레거시는 순발력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편성이 조금은 약해졌기에 이번 경주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번 게이트의 한라황후가 초반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라황후는 계속해서 1번 게이트를 배정받으면서 순발력을 바탕으로 경주를 펼치나 후반 급격히 힘이 떨어지는 경주력을 보이고 있어서 자력 입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초반 선행 강공으로 앞선을 장악한다면 경주의 흐름은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7번 넓은 고울은 늘 인기권의 마필이고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 마필이지만 마지막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시크릿 레거시를 제외하고는 강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입상을 위한 편성의 호기를 맞은 듯 보입니다. 다만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한다면 마지막에 무너질 수도 있기에 조인건 기수의 영리한 기승을 기대해 봅니다. 위 세 마필의 앞선 말들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로는 2번 블랙 이글링, 5번 위닝 포스트, 8번 영웅일기 등이 마지막 추입을 하기 위한 타이밍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주 전개가 빠르게 흘러간다면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5번 위닝 포스트는 비록 최은경 기수 기승이나 오히려 이 마필과는 잘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착순권에서 맴도는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하여 한 템포 빠른 추입 타이밍을 가지고 간다면 앞선의 마필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3번 시크릿 레거시, 그리고 7번 넓은 고울, 그리고 5번 위닝 포스트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2번 블랙 윙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15경주 2등급 1600m 핸디캡 로드 투 G1 챔피언십 레이팅 82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권이 두터워질 경주입니다. 따라서 몸싸움에 약한 마필들은 몰락의 가망성이 높은 경주이며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경주이지만 역시 2등급 경주답게 혼전도가 높은 경주여서 과신은 금물인 경주입니다. 보여준 능력으로는 3번 딥마인드가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 게이트이지만 순발력이 좋은 11번 예스 퍼펙트 그리고 10번 두바이 특급도 앞선 장악을 위해서 경주를 빠르게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이트 2점에 2번 쿠바의 열정과 지난 경주 참패한 4번 터프그린 그리고 8번 기적의 적토마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직전 경주 기습 선행으로 입상을 한 9번 아주 최강도 만만히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마필들이 선행 습성을 가진 마필들이어서 초반 자리잡기 싸움에서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주에서는 어느 마필이 최선의 전개, 즉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히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기수의 능력이 어느 정도 경주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 선전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3번 딥마인드가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차이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지만 거리 특성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11번 예스 퍼펙트 그리고 4번 터프그린 등이 앞선 전개로 3번 딥마인드를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선행형 마필들은 자동적으로 경주의 전개가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선위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6번 아이스레그가 경주 전개로 보았을 때는 유리해 보입니다. 치열한 선행경합으로 앞선이 무너진다면 마지막 한 발이 가능한 마필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3번 딥마인드, 11번 예스 퍼펙트, 그리고 6번 아이스레그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4번 터프그린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이상으로 7월 31일 금요일 부경경마 경주 예상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곧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바로미터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치 않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에는 항상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